이번 시간에는 직원의 급여 명세서에 대한 구성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1월 19일에는 직원의 임금 명세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된다 정도의 상세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표의 입장에서 또는 직원의 입장에서 바뀌기 전 간단한 급여 명세서도 읽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개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 회사에 직원이 생기는 경우 직원에게 교부하는 급여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저런 모양의 급여 명세서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조금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까 안에 구성 항목만 잘 나오면 됩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양식에서는 왼쪽이 세전, 즉 세금과 사대보험을 떼기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 금액, 오른쪽이 사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난 세후 지급액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즉 우리 직원도 내가 지급하는 인건비, 즉 본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해야 되겠죠. 이 세금 신고하는 것을 직원들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아마 세무서가 업무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나 전산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떼고 이것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우리가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 190만원과 비과세 급여인 식대 10만원 합쳐서 총 200만원의 급여로 책정되었지만 오른쪽에 소득세가 17,180원, 지방세가 1,710원 이렇게 월급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물론 국민건강고용보험도 차감되어서 최종 차인 지급액인 188만 5,790원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뗀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뗀 지방세를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 소득세와 지방세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월급, 즉 과세급여인 190만 원 금액과 부양가족 중에서도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서 이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에 20세 이하의 자녀 수와 내 월급이 만나는 구간에서 세금이 책정되게 되는 거죠. 표에 보시면 100% 선택도 있고 80%, 120% 선택도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는 100% 세금을 떼서 납부를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근로자가 선택을 해서 80%나 120%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도 생겨났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드는지 참 모르겠는데요. 1년치 급여에 대해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17,180원 뗀 금액이 12달이면 쌓이게 되겠죠. 이 금액에 대해서 내년 2월 연말정산하는 시즌에 이 17,180원 곱하기 12 한 금액이 내 최종 세금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하는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정확한 부양가족도 넣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등등 다 감안해서 최종 세금이 확정되어서 미리 낸 17,180원의 12달치와 비교해서 세금 환급이나 추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월 세금을 낼 때 80%, 120% 내는 거는 박스를 보시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의 세금을 매월 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밑에 보시면 이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른 세금보다 적게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기장업체가 생겨서 기존에 기장한 자료를 받게 되면 이 원천징수한 금액에 0, 즉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도 덜어보게 됩니다. 이 경우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틀렸냐면 우리의 월급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세금을 떼야 됩니다. 물론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떼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금이 나는 경우에는 매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실무상 귀찮아서 세금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납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만 하는 행위를 하고 납부하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매월 납부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신고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금액의 10%를 지방세 납부서를 만들어서 납부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적은 금액의 세금인 경우에는 대표들이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대리인마저도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0으로 만들어서 평월에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1년치 연말정산하는 2월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죠. 이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내용을 들으시고 잘못되었구나, 여태까지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로 다시 돌아가면 이 소득세 지방세와 더불어 또 떼는 게 있죠.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게는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조세라고도 붙여지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국민건강, 여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보험까지 3가지밖에 없죠. 왜 그러면서 4대 보험이라고 하느냐 얘기하시는데, 4대 보험 중에 마지막 산재보험은 직원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산재보험은 사업장, 즉 대표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 급여 명세서에는 산재보험은 없고요. 나머지 3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부담금은 사업자와 대표가 반반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안전 직능개발 부담금은 사업자, 즉 대표가 전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4대 보험료 중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직원의 월급에서 본인 월급 수준에 맞게 3대 보험이 차감이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이번 연도는 3.43%, 내년에는 또 오른다고 하죠.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1.52%, 그 다음 고용보험은 0.8%, 이렇게 해서 급여에서 차감이 됩니다. 가끔 이 요율을 아시는 분들이 왜 내 과세급여 190만 원에 4.5%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왜 이런 금액이 떼였죠? 하고 물으시는데요.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 나면 국민연금을 책정하는 월 보수 금액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연봉이 영원히 안 오르는 분들은 변경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연봉이 오르기도 하고 안 오르더라도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상여라든지 월급, 즉 과세급여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직원의 인건비를 공단에 신고할 때 12달 해서 190입니다 하고 신고해서 매월 190만 줬다면 내년에도 변경되는 금액이 없을 겁니다. 요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그러나 190 외에도 시간의 수당, 상여, 기타 등등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금액이 전체 합쳐져서 나누기 12를 하게 된다면 190보다 더 올라가겠죠. 이 올라간 금액을 근거로 내년 국민연금이 다시 책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국민연금이 변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내 월 보수액의 4.5%가 국민연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3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정산, 기지급액 이런 게 있죠. 건강보험료 정산, 이게 나오는 이유는 건강보험료는 1년에 한 번 정산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 보수가 정해지면 1년간 쭉 동일한 금액으로 가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시간의 수당이나 상여 같은 것이 추가로 지급되게 되면 1년치를 나누기 12 하게 되면 실제로 신고했던 월 보수보다 더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익년도 4월에 그 높아진 월 보수액만 만큼의 추가 보험료를 걷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직원도 내야 되지만 회사도 똑같이 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카테고리도 있는 거고요.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 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도 이 부분에 금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가 급여일은 말일인데 월중이었다, 10일에 추석이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러면 50만 원 지급할 때 세금을 떼거나 보험료를 떼거나 하지 않고 보통 50을 그대로 지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일단 지급했기 때문에 기지급액에 넣게 되고요. 월말에 급여를 계산할 때는 세정급여에, 즉 19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하고 비과세 급여 10만 원을 더해서 250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50은 미리 지급했으니까 여기서 차감을 하고 최종 차인 지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 또는 직원의 입장에서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 이러면 회사 경리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그 전에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를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거기서 본인의 4대 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홈택스 조회하는 곳에서 정확하게 나오는지 검증해 보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금액은 직원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겠죠. 식대나 차량운전 보조금, 6세 이하 자녀 수당 같은 비과세 급여로 책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과세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이뻐서 또는 추가로 주는 금액에 대해서 그냥 세금도 안 떼고 보험료도 안 떼고 지급하시고 비용 처리를 하시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꼭 월 급여에 포함을 시키셔서 또는 미리 지급하셨다면 기지급액에서 차감하면서 차인 지급액을 다시 계산해서 정확한 월급을 직원에게 주셔야지만 회사의 정확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